지금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재건축 규제 완화 이야기가 매일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이 사람 여럿잡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17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시장은 엄청난 기대를 합니다. 왜?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뉴타운 사업을 이끌었던 전 서울시장 출신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통해서 규제가 풀리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훈풍이 올 것을 기대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어서 치러진 18대 총선에서는요, 국회의원 후보들이 뉴타운 개발 공약을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런 공약을 내세운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됐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재건축 재개발 투자 열풍이 불게 됩니다. 자, 한 뉴타운 지역은요, 3개월 만에 최대 38%까지 대지 지분 가격이 상승을 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지옥으로 바뀌게 돼버립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이유로 4차 뉴타운 지정을 연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지정해볼 만하니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정비사업 지정이 불가능할 수준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왜? 기존에 지정했던 뉴타운도 사업 추진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새로 지정할 수가 없었다는 부분이죠. 그 이후에 뉴타운 공약을 남발했던 정치권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 투자했던 분들이 너무 큰 손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던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정부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바로 이어진 선거를 앞두고 각종 완화책이 쏟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출범 시기와 비슷하게 똑같이 부동산 고점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이죠. 차기 정부 인수위는요, 계속 오락가락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고가가 찍히니까 1기 신도시 제 속도 조절하겠다, 중장기 과제로 넘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비난 여론이 커지니까 다시 한번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뉴스가 달라지고 있어서 제가 일일이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지방선거가 코앞이잖아요. 지방선거, 이런 선거를 앞두고는 적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게다가 공약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또 아무래도 이미지에도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은 할 겁니다. 또 하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 상승률이 좀 제한되는 부분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현재 시장에 관심을 크게 끄는 내용은 당연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입니다. 여기에 용적률 500%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당연히 대선 이후에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분당 지역은 거래 정말로 많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이게 무엇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무엇일까요? 자,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수도권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이었던 이 1기 신도시 27만 호 규모였죠. 얘가 입주 30년 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높아요. 특히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200%가 거의 대부분 넘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용적률이 높잖아요. 현 제도상에선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와요. 최대 300%까지 올려준다 하더라도 기존 용적률의 임대아파트 비율 일반 분양까지 해버리면 생각보다 분양 수입이 너무 적어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냥 재건축 소유주들이 그냥 3억 정도 더 보태가지고 건축비 내고 아파트 지으면 안 돼? 안 돼요. 이게 건축비만 계산하신 분이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비 외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반 분양 수입이 많지 않으면 기존 조합원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이것이 난 돈 없어, 나는 공짜로 돈 주지 않는 이상 사업 동의 안 할 거야, 이런 조합원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고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특별법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기존 용적률에다가 최대 용적률 280%포인트 더 주게 되면 사업성이 확실히 나오네. 그러면은 기존 소유주들 돈 더 안 받아도 그냥 추가 분담금 없이 새로운 아파트를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고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220%인데 최대 용적률이 500%까지 주면은 야, 이건 당연히 사업성 대박이다. 당장 사야겠다. 왜? 토지 가치가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크게 됐다는 부분이잖아요. 야, 35층도 해제됐어. 용적률도 500%까지 올려줘. 그러면은 야, 내가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무조건 일기 신도시에 투자하겠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 많은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영상 보시면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특별법의 내용은요, 일기 신도시 전체 용적률을 500%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역세권 지역으로 한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 일기 신도시 역세권 소유자가 대박이네. 그러면 역세권 지역에 투자를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역세권 지역만 500% 용적률을 줄까요? 자,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요, 역세권 첫 집주택 20만 호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공에만 매각 가능한 환매 조건부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에요. 어떻게 마련한다? 재건축 사업장, 지하철 역사 인근의 재건축 사업장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올려주고 그 절반을 기부 체납받아서 역세권 첫 집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인 거예요.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분당 지역 300% 내에선 사업성 없다 말씀드렸는데 특별법을 적용해서 최대 500% 적용을 받으면 역세권 첩집주택과 임대아파트 비율을 채우고도 일반 분양 물량이 무려 150%포인트나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온다고 보는 부분이죠. 임대아파트와 역세권 첩집주택 기부 체납해도 기존 소유주들 돈 최소한으로 부담하고 나서 새 아파트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그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2000세대로 재건축이 된다면 520세대가 임대 또는 공공 자가주택으로 공급된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임대나 공공 자가주택이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용적률 500%면 너무 빽빽한 아파트들이 건설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줄까 하는 부분이죠. 자, 이 용적률 500% 일기 신도시 특별법 처음 하는 시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재건축이나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했고 실제 많은 후보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왜? 재건축 단지들은요, 고급화에 많은 가치를 두는데 이런 식으로 공공 자가주택이나 임대아파트가 많고 또한 용적률이 빽빽한 아파트를 이쪽 소유자들이 원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재개발 소유주는 원하는데 재건축 소유주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 사업이나 지금 3기 1기 신도시에서 추진하는 특별법상 제도가 다른가? 거의 틀린 게 없어요. 뭐만 다르다? 시행 주체만 달라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냐, 아니면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추진하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미 한번 실패한 전례가 있다는 거죠. 자, 재건축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추진위도 구성해야 되고 조합 설립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을 받아요. 사업 시행 계획은 그냥 건축허가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관리 처분 계획은 조합원들 분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 철거 착공 과정을 거치죠. 각각의 5년 정도 시간을 잡아서 일반적으로 15년 내외가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기존에 없던 사업을 추진해 버리잖아요. 첫 번째 단계, 조합원들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단계부터 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또한 일기 신도시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주거지역은요, 교육, 환경, 교통, 건축법 등의 제한 요소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 지역의 용적률을 크게 늘려놔서 가구 수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당연히 학교 문제도 일어날 것이고 상하수도 문제도 일어날 것이며, 당연히 교통적인 부분, 도로가 막힌다거나 출퇴근 시간에 지옥이 되겠죠. 또한 건축법상 등의 제한 요소가 있어요. 용적률을 그렇게 높게 올려줘 버리면 주변 지역 아파트의 일조권이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무작정 세대수를 늘릴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국토부 장관 지명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 통으로 500% 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게다가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는 단지들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경기입니다. 이 재건축 사업 같은 정비 사업은요,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 완전히 올스톱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올 1월부터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도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죠. 청약 불패 공식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박 터졌을 분양도 지금은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점점 가속화가 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금리가 올라가고 기존 주택 가격이 하락해버리잖아요. 아예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기에 뉴타운 매수한 사람들 아마 지금 지옥봤다는 거 이런 이유예요. 또한 미래의 공급 과잉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공급 부족해가지고 일기 신도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급 부족 이야기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공공택지를 지정했는지 알면은 그런 이야기 못할 거예요. 무려 64만 호입니다. 일기 신도시 27만 호였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 입주를 할까요? 2027년 이후에 입주하거든요. 3080 플러스까지 합치면 1기 신도시의 3배 규모가 넘어요. 그럼 얘네들이 입주하는 시기에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왜? 집이 남아돌기 때문이에요. 이런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게 되면 서울 지역에서도 대거 공실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없다? 없을 가능성이 커요. 손실 가능성이 많으면은 자 반대파들의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 야 사업을 그냥 멈추자 이런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부분이죠. 자, 지금은 선거철입니다. 언론을 통해 또는 정치인들을 통해 나오는 부동산 이야기가 절대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1기 신도시 가격에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기 신도시 가격이 저렴해서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예를 들어 1기 신도시가 한 12억 한다 볼게요. 신축 아파트로 한 21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런 건축 행위를 통해서 9억 원의 이익이 나네. 그럼 그 과정에서 한 2, 3억 정도 내가 지출해줘도 가치가 있겠구나. 이러면 사업 추진이 되겠는데 이미 16억, 17억 정도 형성된 아파트 가격 이거 신축 아파트 되면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25억 될 것 같으세요? 헬로시티 지금 21억이거든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부동산 사는 거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내년과 2024년 상반기에 기회가 많이 오거든요. 모두가 팔기만 할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팔기만 할 때가 아니에요. 사람도 꽤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가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올 겨울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많이 쌓아두시고요. 아파트 교과서로 기본적인 흐름과 제도 정도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 상반기까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